안녕하세요. 추억 정원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인네가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야. 그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방금 부어둔 탕수육 소스처럼 식탁 위에 천천히 번져갔다. 식당 안은 붉은 조명 아래로 바삭한 고기 냄새와 기름기, 은근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서울 남쪽 오래된 중식당. 원탁이 2개 붙은 방, 붉은 벽지에는 다른 흔적이 있고 수조 안에 서는 게 2마리가 느릿하게 걸었다. 지우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앉아 있었다. 예비 신부 수지는 손끝으로 물잔의 이슬을 훔치며 긴장을 감췄다. 둘은 같은 꿈을 꾸는 듯 했지만 오늘은 서로 다른 전선에 서 있었다. 박노인은 단정한 회색 조끼와 구두를 신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손등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그 옆에는 지훈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수진의 가족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 이분 여사가 있었다. 요즘 애들은 참 빠르네요. 사귄 지 얼마나 됐죠?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래 사귀었네. 그래도 인연이 좋네. 표면상 대화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공기엔 관찰의 기운이 있었다. 누구의 집안이 더 단정한가? 누구의 말투가 더 겸손한가? 잔잔한 미소 속에 서로를 저울질하는 온도. 웨이터가 따뜻한 물수건을 돌리고 양장피 나왔습니다 하는 말에 잠시 시선이 쏠렸다. 누군가는 접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 타이밍에 한마디를 던졌다. 아버님은 평소에 뭐 하세요? 지훈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높았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요즘은 한가하지. 젊을 땐 기계 만들었어. 아, 그럼 공장 같은 데서? 응. 손으로.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어딘가 뿌리 깊은 자존이 묻어 있었다. 그때였다. 이분 여사가 젓가락을 든 채 마주보고 있던 박노인을 바라봤다. 눈길이 잠깐 스쳤다. 아주 잠깐, 그러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 눈빛 속에서 되살아났다. 박노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둘의 눈이 공기 속에서 닿았다. 그 순간 식당의 소리가 멀어졌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모두 흐릿해졌다. 이분 여사의 손끝이 떨렸다. 젓가락이 접시에 떨어졌다. 짤그랑.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 이분 여사의 목소리는 숨처럼 가늘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수진이 놀라며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왜 그래요? 박노인은 입술을 다물었다. 손이 수저 위에서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바람에 눌린 들풀처럼 흔들렸다. 지훈의 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낮게 말했다. 아버님, 아는 분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였다. 식탁 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었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들이킨 물은 너무 차가워 목젖이 움찔했다. 식당 한켠에서 아이 생일 잔치가 시작됐다. 생일 축하합니다. 밝은 노래가 울려 퍼졌지만 이 테이블만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분 여사는 눈을 내리깔았다. 손등의 주름이 희미하게 떨렸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마치 오래전 어느 밤 폭격 소리 속에 엎드렸던 자세처럼. 죄송합니다. 잠시만. 수진의 어머니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지훈의 어머니도 따라 일어섰다. 지훈아, 일어나. 나가자. 테이블 위엔 반쯤 남은 잡채와 젓가락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어떤 대화도 이어질 수 없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식당의 밝은 조명이 다시 흔들렸다.
웨이터가 남겨진 접시를 치우며 중얼거렸다. 이상하게 조용하네. 오늘 방. 남은 건 2개의 젓가락 자국뿐이었다. 오래전 누군가의 약속처럼 서로를 향해 놓인 채 식당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쓸었다. 저녁 7시 무렵 서울 남쪽의 뒷골목엔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다. 중식당 간판에 붉은 네온 불빛이 젖은 인도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간판 아래에는 김서린 유리창이 안에 남은 손님들을 흐릿하게 비췄다. 2 가족은 같은 문으로 나왔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 같았다. 지훈의 가족은 오른쪽으로, 수진의 가족은 왼쪽으로.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계가 그어졌다. 식당 앞에서 지훈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분이, 그분이야? 지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북에 두고 온 가족 말이야. 그럼 그 여자가 그 아내였다고? 그런 것 같아. 지훈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그럼 뭐야, 오늘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확인한 거야? 말끝이 갈라졌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신발 끝을 바라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이 희미하게 흩어졌다. 반대편 수진의 가족은 식당 벽 아래에 모여 서 있었다. 이분 여사는 코트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딸이 팔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까 그분이 누구야? 그냥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멀리 두었다. 골목 저편 식당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너머로 박노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들고 있었다. 불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었다. 잠시 후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만 지나갔다. 7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건너갔다. 수진의 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엄마, 그냥 잊어. 지금은 그런 거 말할 때 아니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그럼 더더욱 이제는. 이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식당 앞에서 지훈이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몰라. 괜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지훈 아버지는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다. 이런 일이 영화에나 있을 줄 알았지. 영화면 좋죠. 지훈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짧게 눈을 흘겼다. 지훈아, 이런 일은 웃을 일이 아니야. 사람은 과거를 잘 정리해야 지금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함집을 꼭 쥐었다. 차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식당 유리문 너머 2 노인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이분 여사는 딸에게 말했다. 가자. 차 문을 닫는 순간 유리창에 박노인의 모습이 스쳤다. 그는 여전히 불붙지 않은 담배를 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이분 여사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살짝 내렸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식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였다. 그리운 이름 하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수지는 백미러로 그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무엇이 이렇게 슬픈지 몰랐다. 사랑의 시작이든 인연의 끝이든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한편 지훈의 차 안에서도 같은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금 들으신 곡은 1960년대 명곡 그리운 이름 하나였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 노래가 아직도 나오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차창 밖, 겨울의 서울은 희미한 안개 속에서 반짝였다. 서로 다른 차, 같은 노래, 같은 하늘. 하지만 그 사이엔 너무 많은 세월이 있었다. 박노인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겨울 아침의 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냄새가 퍼졌지만 그의 밥그릇은 식어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아버님, 어제 그분 만나셨다면서요. 박노인은 신문을 들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본 거야. 우연이라도 만나지 마세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곤란해요.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이어졌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귀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구절이 들렸다. 세월이 가면 잊을 줄 알았네. 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지훈이 결혼해야 하는데 괜히 복잡해져요. 그 말에 박노인은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복잡한 건 세상이지. 사람 마음은 단순해. 아버님, 그런 말씀은. 나도 사람인데 살아있잖아. 숨 쉬고 생각도 해.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손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의 눈빛은 한동안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집. 거실에는 낮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이분 여사는 뜨거운 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은 병원 안 가? 수진의 어머니가 물었다. 병원은 내일.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그분한테 연락했어? 누구? 그 노인 말이야. 박노인인가 뭔가. 이분 여사는 찻잔을 들고 있다가 손을 멈췄다. 차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연락 안 했어. 그럼 다행이네. 엄마, 이제 그런 건 끝내자.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또 그런 일 생기면 너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긴. 사람은 지금을 살아야지. 이분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꿈에서 봐. 젊은 얼굴로 늘 손 흔들고 있더라.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 부엌에서 수진이 나왔다. 엄마, 할머니, 그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넌 몰라. 몰라요. 근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죄예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수진의 어머니가 딸을 바라봤다. 지훈이랑은 절대 안 돼. 알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카페 구석. 지훈과 수진이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우리 헤어지래.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수진은 눈을 깜빡였다. 누가 그래? 엄마, 아빠, 할아버지랑 내 할머니 일 때문에. 잠시 침묵. 커피잔 위에 김이 사라졌다.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웃기다. 그분들 때문에 시작된 인연인데 그분들 때문에 끝내래. 지우는 웃음을 흘렸다. 우리도 결국 같은 피네. 그럼 피가 우리를 갈라놓을까? 이어줄까? 모르겠어. 근데 난 못 놓겠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밀었다. 그럼 잡아. 지우는 그 손을 잡았다. 창밖의 눈이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내렸다. 거리의 불빛이 눈송이 사이로 흔들렸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카페의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 작은 테이블 위엔
오래된 세대의 슬픔과 새 세대의 다짐이 겹쳐 있었다. 밤늦게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다. 거실엔 박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불 켜진 줄도 모른 채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기를 아는 여자의 사진. 할아버지, 응?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식당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입을 다물 때는 두 가지야. 잊었거나 너무 많이 기억나거나.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기억이 너무 많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날의 잔상과 지금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손끝에 닿는 빛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조각 같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미워하지 마오. 비가 내렸다. 오래된 지붕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세월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마당 한켠에 놓인 나무의자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그 위에는 흰 머리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먼 하늘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반세기 전 그날의 강가를 떠돌았다. 폭격 속에 울던 아내의 목소리, 아들의 울음, 그리고 꼭 돌아올게라는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계절처럼 잊혀졌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라 불리던 자리에서 그는 그 얼굴을 보았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눈빛, 잃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가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수네. 그녀는 지금 남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이제는 손녀의 시할머니로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모두의 반대 속에서도 잠시 함께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서로의 주름 속에 담긴 세월이 말을 대신했다. 젊은 시절의 그 따스한 봄날이 잠시나마 그들 사이를 스쳤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문 밖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예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젊은이들의 언성은 비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속에서 두 노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은 더 조용해졌다. 창문에 비친 빗물 자국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 그녀는 사진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그런데 왜 아직도 당신 생각만 나는 걸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 빛은 마치 오랜 어둠을 뚫는 작은 등불 같았다. 한편 할아버지는 낡은 사진첩을 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빗소리 속에서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날 그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기억은 여전히 아프게 살아있었다. 새벽녘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수네를 보았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끝이 천천히 닿았다. 오래된 손, 굳은 살과 주름으로 뒤덮인 손.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 순간 손자 지훈과 손녀 수진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젊은 눈빛 속엔 혼란과 이해, 그리고 묘한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도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 지켜주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돌담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비에 젖은 하늘이 천천히 맑아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날 두 노인은 다시 손을 잡았다. 세월이 허락하지 않았던 사랑이 마침내 세상의 경계를 넘어 되살아났다. 그 손끝에서 긴 세월의 상처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족이란 건 피가 아니라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이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비로소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가겠지만 그날의 빛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벽 햇살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다. 빗물 자국이 아직 남은 마당 위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 순애는 작은 보자기를 싸고 있었다. 낡은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전 그가 건넸던 반지 하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물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연기 없는 담배를 오래도록 씹었다. 그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두려웠다. 사람들의 눈보다 아들의 얼굴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무서웠다. 나랑 같이 가요. 순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가 오래도록 감춰온 눈물이 무너졌다. 그는 순애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세월의 거친 주름이 스쳤지만 그 온기는 너무도 따뜻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다시 젊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두 집안의 식구들이 모였다. 지훈과 수지는 말없이 서 있었다. 양가 어른들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자식들 다 두고 무슨 재혼입니까? 명예는 생각 안 하세요? 이건 가족의 혼란입니다. 손자, 손녀 결혼도 물거품이에요. 말들은 돌처럼 날아들었고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송하지 않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조용하게 했다. 순애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평생보다 더 곧았다. 그는 이제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한 남자였다. 그날 밤 순애는 작은 방에서 편지를 썼다. 당신이 날 찾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러니 이번엔 우리가 세상을 용서해줘요. 편지는 빗소리처럼 조용했고 마지막 문장은 눈물로 번졌다. 그 시각 지훈과 수지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반대해도 두 분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라도 이해해야지.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가족들이 잠든 사이 두 노인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순애는 작은 트렁크를 들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낡은 외투를 걸쳤다. 바람이 불었다. 봄과 겨울이 동시에 섞인 듯한 바람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버스 정류장 앞 세월의 그림자 같은 두 사람. 버스가 다가오자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이 길이 얼마나 남았을까? 할아버지가 웃었다. 이제라도 함께 가면 되지.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탔다.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며 세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스 창문엔 햇살이 부서졌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여전히 맞닿아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지훈과 수진이 달려왔다.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손을 흔들었다. 두 노인은 버스 안에서 손을 들어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버스가 천천히 떠났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고 결국 자신을 용서했다. 사랑이 늦게 찾아올 뿐 결코 틀린 때는 없다. 햇살이 도로 위에 번졌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늦은 봄처럼. 작은 시골 마을. 버스는 오래된 정류장을 지나 천천히 멈췄다. 그들이 내린 곳은 이름조차 낯선 고을이었다. 버스는 먼지와 함께 떠났고 그 자리에 두 사람만 남았다. 낡은 외투 하나, 작은 트렁크 하나. 그게 전부였다. 순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들판 너머로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이름도 모르던 곳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그들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을 빌렸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큼은 세상 어느 집보다 따뜻했다. 순애는 손수 된장을 담그고 할아버지는 나무 울타리를 고쳤다. 서툴고 느렸지만 오랜 세월 뒤늦게 찾아온 평화였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다. 별빛 아래서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 있다는 걸 평생 몰랐어. 순애는 고개를 기댄 채 대답했다. 당신 곁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수군거렸다. 노인네 둘이서 무슨 재혼이람. 가족도 버리고 참 별일이네. 이런 말들이 시장통처럼 오갔지만 그들은 이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은 자신만의 가족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이 지훈과 수지는 도시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들을 자주 떠올렸다.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떠난 두 사람. 처음엔 분노와 당혹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은 점점 이해로 바뀌었다. 그분들은 이제야 사랑을 시작한 거야. 우린 평생 그런 용기 한 번이라도 낼 수 있을까? 수진의 말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시골로 내려왔다. 작은 마을, 고요한 밭길을 따라가자 초가집이 보였다. 마당에는 장독대와 하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순애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연인들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았다. 지우는 울컥하며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늦게 왔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늦은 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다시 만나면 그게 시작이지.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국 냄새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다. 순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평생 가족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생기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오랜 세월의 매듭이 풀리는 듯했다. 며칠 뒤 들녘에는 봄꽃이 피었다. 진달래가 언덕에 번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순애는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에 내 인생이 봄이 되었소. 순애가 천천히 웃었다. 이제야 진짜 봄이네요. 멀리서 지훈과 수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눈물이 고였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늦을 수 있지만 결코 틀리지는 않다는 것을. 봄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세월은 그들의 사랑을 늦게 허락했지만 그 대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를 주었다.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갔다. 그리고 한 줄기 바람이 마당의 풍경을 스치며 두 노인의 웃음소리를 멀리까지 데려갔다. 그곳이 바로 세상이 모른 채 지나친 진짜 행복의 자리였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들판에는 벼 냄새가 묻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노인은 여전히 함께였다. 순애는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고 할아버지는 텃밭에 풀을 뽑았다. 그들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따뜻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집, 웃음이 잔잔히 머무는 집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의 겨울, 순애의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이내 걷는 것도 버거워졌다. 의사는 말했다. 몸이 많이 쇠약하십니다.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난로 위에는 작게 끓는 약탕기가 있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창문에 반짝이는 불빛이 들려왔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소. 나도 곧 따라갈 테니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그날 새벽 순애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 시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오랜 세월의 끝에서 흘러나온 고요한 사랑의 언어였다. 며칠 뒤 지훈과 수진이 내려왔다. 초가집 마당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순애의 곁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접었다. 순애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게 사랑이지. 우리는 늦게야 그걸 배웠다. 하지만 늦게 배운 사랑은 더 오래 남는 법이다. 혹시 우리를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다. 세상은 늘 떠들지만 결국 조용히 사라지는 건 그들의 말이니까. 너희는 사랑할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세월보다 마음이 먼저 늙지 않게 살아라. 그게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마치 잠든 듯 고요했다. 그는 살며시 손을 얹고 속삭였다. 이제 가도 되겠지요? 그날 저녁 하늘에는 유난히 붉은 노을이 피어올랐다. 그가 숨을 거둔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두 노인의 집 앞에 들꽃을 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으로 남았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지훈과 수지는 그 집을 고쳐 살았다. 낡은 기와 대신 새 기와를 얹었지만 마당의 장독대와 오래된 나무는 그대로였다. 그들은 가끔 저녁이면 두 분이 앉던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수진이 말했다. 이 집엔 아직도 두 분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응, 봄이 오면 꼭 그분들이 돌아올 것 같아. 마당에 하얀 매화가 피었다. 그 꽃잎 위로 바람이 스쳤고 햇살이 부서졌다. 그 빛 사이로 잠시 두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손을 잡고 언덕길을 걷는 두 사람. 그들의 뒷모습은 천천히 빗속으로 녹아들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은 마음은 언젠가 봄처럼 다시 피어난다. 그날 저녁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마당에 매화꽃 한 송이가 떨어져 편지 위에 내려앉았다. 그 편지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봄 향기로 가득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언덕 위 매화가 피고 들판엔 연초록이 번졌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새들은 오래된 기와 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 집 두 노인이 살던 작은 한옥에는 이제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훈과 수지는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긴 초가집 마당에서 손을 잡았다. 그날의 햇살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고 바람은 마치 두 사람의 축복처럼 불었다. 마당 한켠 오래된 장독대 아래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심었던 매화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봄마다 새순을 틔웠다. 수지는 가지에 달린 작은 꽃망울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 꽃이 할머니의 웃음 같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말이 생각나.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고. 집안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찻잔, 손때 묻은 사진, 그리고 한켠에 놓인 봉투 하나. 봉투에는 마지막 부탁이라 적혀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 열쇠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압록강 근처에 있던 나룻집의 열쇠란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그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겠지. 언젠가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못다한 인사를 대신 전해다오. 우리가 남긴 건 사랑 하나뿐이니 그것만 잊지 말아라. 두 사람은 그 편지를 읽으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매화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지우는 손가락 사이로 꽃잎 하나를 잡았다. 그 꽃잎은 햇살에 반짝이며 천천히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북쪽 강가로 여행을 떠났다. 봄빛이 흐르는 들판을 지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마을로 향했다. 압록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고 강 건너편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지우는 강가에 서서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두 분이 만났겠죠?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강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비쳤다.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두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가의 바람이 두 젊은 연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끝에 다시 찾아온 봄의 숨결처럼. 지우는 마지막으로 강 쪽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네요. 수진이 고개를 기댔다. 그게 아마 두 분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겠죠. 멀리서 종달새 울음이 들려왔다.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하늘은 끝없이 맑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니 강가에 한 쌍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서로 맞닿은 채 마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듯 단단히 새겨져 있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온기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언젠가 다시 피어난다.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 길 끝에는 두 노인이 함께 걷던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여전히 봄이 피어 있었다.